네, 오늘 특강의 제목은 결핍에 대한 세 가지 태도. 네, 결핍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질문 때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핍이 뭔지, 결핍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핍에 대한 태도는 AI와 함께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시죠. 오늘의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요즘 어떤 결핍을 느끼고 있나요? 또 그 결핍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결핍이 뭔지를 모르시면 당연히 결핍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강의 이거 하기 전에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핍이 뭐냐? 결핍이란 개인의 생존, 발달, 심리적 안정 등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나 자원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는 단순한 부족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모자라서 고통이나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상태. 그런데 결핍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게 결핍 상태임을 모르면 당연히 못 느끼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운동 자체, 그러니까 뭐 달리기를 하든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유형의 형태의 운동이든 땀이 날 수 있는 운동이면 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도 좋아요. 그리고 어, 걷기도 사실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걷기도 운동 맞습니다. 왜? 내가 평상시에 안 하던 움직임이니까 운동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나가서 걷는 것 자체가 매우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은 날이나 이럴 때 또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멘토님, 제가 요즘에 너무 이런 거에 좀 피곤하고 그런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리 뭐 어떤 뭐 지식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될 게 아니고요. 그냥 무작정 일단은 걸으세요. 이번 춥잖아요. 추우면 조금 패딩 입고 좀 모자 쓰고 그렇게 해서 나가시면서 조금 걸으시면서 신선한 공기도 마시시고 약간 공간을 답답한 도시에서 뭐 공원을 좀 가시든지 아니면 조금 뭐 자연을 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핍들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 결핍이라고 하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행복에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결핍의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물질적이고 피지컬적이고 외부적 결핍이죠. 생존과 신체적 안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물질, 뭐 돈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환경, 자원, 그게 부족한 상태. 그래서 뭐 가난한 상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나누고 있죠. 생리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소 결핍, 즉 이게 에너지 결핍입니다. 에너지 결핍. 수면이 부족할 수 있죠. 수면 결핍이 있을 수 있죠. 경제적 그 빈곤이나 기본적인 주거 환경의 부재 뭐 이렇게 또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볼 것은 영양소 결핍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니까 에너지 결핍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의 몸을 수건처럼 쫙 짜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결핍 형태가. 에너지가 없어요. 그럼 우리 몸은 생존의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우리가 느끼지 않더라도 몸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몸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영양소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않고 있다. 나에게 선물해주지 않고 있다면 몸은 비상사태입니다. 얘가 안 먹네? 그럼 몸 안에 있는 것부터 써야 돼. 그래서 안 먹거나 결핍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책을 쓴 빅터 플랭클린도 거기 갇혀 있을 때 점점 막 말라가고 뼈가 보이고 막
그렇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르는 이유가 뭐냐면 몸에 있는 그 몸의 피지컬한 그 살과 근육과 이런 지방들을 다 쫙 짜가지고 쓰기 때문에 점점 몸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물리적 결핍을 알아차리는 거. 나의 외부적 눈에 보이는 결핍을 알아차려 주는 것이 자기 돌봄의 어찌 보면 기초 단계입니다. 아주 기초 단계. 그러니까 수면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요. 우리는 자꾸 수면이 부족하면 커피를 먹고, 그죠? 대부분 직장인들이 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카페인의 힘으로 이 수면이 부족한 것을 뛰어넘으면서, 난 괜찮아. 약간 이렇게 좀 세뇌, 자기 최면 가까워요. 절대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 30분 낮잠을 잤어요. 욕을 먹더라도 잤어요. 욕은 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럼 여튼, 그럼 압박이 있어, 조금. 압박이 있죠. 근데 저희는 조금 그래도 환경이 좀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대신 일만 잘 처리하면 돼. 근데 여튼, 수면이 부족한 것을 다른 걸로 대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끼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에너지도 참 이게 자기 개발에 이런 게 밑바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밑바탕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자기 개발이 작심 삼일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세요. 그게 집중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없는데 집중을 할 수가 있나요? 집중할 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데요. 두 번째, 심리적과 내부적 결핍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건강한 자아 형성, 정서적 안정에 필수적인 핵심 정서 욕구, 뭐 이모셔널 니즈라고 해놨네요. 코어 이모셔널 니즈.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충분히 충족되지 않아 생긴 심리적 공백, 공허감이나 취약성, 뭐 애정결핍, 인정결핍, 안정결핍이 있는데 꼭 어렸을 때 뭐 사랑을 못 받거나 부모님과의 좋은 시간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핍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이 공백이나 공허감이나 결핍도 얼마든지 성인이 돼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결핍 때문에 더 잘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성공 스토리 보시면 그런 결핍 때문에 더 막 열심히 하고 그 케이스가 김미경 강사님이죠. 나중에 그 결핍이 이제는 건강한 이제 결핍 이상으로 자기 개발에 대한 또 통찰이 다다르셨다고 해요. 얼마 전에도 김미경 교수님 채널에 나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결핍이 있으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때 뭐 내면 아이라고 해서 그때 셀프 토크라고 해서 그때의 장면으로 가서 그 결핍된 그 아이에게 말을 걸어준다든지 그때 너 참 힘들었지. 근데 다 지나고 보면 다 지나갈 일이야. 그러니까 괜찮다고. 나 스스로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또 치유가 된다고 하죠. 심리학에서. 그래서 결핍에 대한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는 방치, 두 번째는 집착, 그리고 마지막 완전히 무관심하고 방치죠. 그리고 완전히 진짜 초 진짜 집중하고 관심을 너무 나조차도 나에게 부담스럽게 관심을 가져주는 태도가 집착이죠. 딱 중간에 있는 게 조절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태도 알려드릴 텐데요. 요것은 그리하여 이렇게 준비를 AI와 함께 해봤습니다. 아,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핍에 대한 세 가지 태도, 대처 태도죠. 자, 결핍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에 대처하는 주요한 방식을 보여주면서 각각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성에 따른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 방치입니다.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외면하는 거죠. 핵심 태도는 모른 척하고 외면하기예요. 어떻게 작동하느냐? 결핍으로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상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건 학습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어떤 욕구나, 이런 정당한 욕구나, 나의 필요에 대해서 그냥, 그거는 그냥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의 필요를 우선시 하는 게
그게 오라라고 어찌 보면 학습되고 세뇌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맨 나중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방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심리학적 연관성은 심리 도식 치료에서 말하는 수능이나 회피의 소극적인 형태가 유사하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수능은 그냥 내 주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거의 기계적 수능입니다. 그냥 아무런 그것에는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나는 없어집니다.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회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영향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장기적인 영향. 결핍이 해결되지 않고 내면 깊숙이 묻혀 지속적으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감정적인 마비나 무기력. 중요하죠. 중요한 욕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어져 결핍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확장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확장돼요. 저희가 엔트로피 법칙 여러분 기억나시죠? 엔트로피. 잉크에 물에 떨어지면 잉크에 잉크에 물이 아니라 잉크가 물에 떨어지면 잉크가 퍼지듯이 우리의 결핍도 그대로 놔두면 방치하면 결핍에 대한 부작용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집착의 태도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매달리고 자꾸 뭔가 그러니까 이 태도의 약점은 뭐냐면 자꾸 채우려고 드는 거예요. 끝도 없이 채우려고 드는데 밑 빠진 독이에요. 함정이에요. 안 채워져. 그러면 집착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다르죠, 그죠? 채우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도하게 너무 과잉 보상을 나한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나에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불안감, 초조함, 이런 게 있으시다면 집착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요소를 자꾸 지나치게 몰두하세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마음의 무언가의 풍요로움과 충만함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외부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게 쇼핑 중독이고,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어, 매운 것 찾는 것, 자극적인 음식 찾는 것.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어떠한 결핍,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결핍이 있고, 근데 그 결핍이 만족되지 못해서 찾아오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또 해소하려고 하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자꾸 외부적인 것으로. 과잉 보상 나오죠. 그렇죠? 과잉 보상이 병리적인 형태.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인 성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인 불안과 소진이 있어서 번아웃이 됩니다. 결국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을 계속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이 집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 연애 방식에도 드러납니다. 자꾸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을 상대방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외부적 채움을 내부적인 어떤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자꾸 외부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끝나죠, 경계가. 이건 서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완벽주의 여기 나오죠. 일중독. 물질에 미치는 거. 그죠? 타인에게 과도한 인정과 사랑을 요구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집착이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배울 거. 조절입니다. 조절의 태도가 제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셀프 컨트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하고 균형 잡기. 어떤 게, 멘토님, 어떤 게 집착이고 어떤 게 방치인가요? 약간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이렇게까지 했는데 좀 이게 뭐 이걸 안 하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이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집착에 가까워요. 그리고 어떤 거를 너무 지나치게 무시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결핍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 아버지 어머니께 제가 첫째 장남인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일에 집중하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방치됐죠. 그래서 제가 늘 따라오는 게 뭐냐면 단어에 어떤 단어가 저의 인생을 자꾸 따라오냐면 뒷전이라는 단어가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뒷전. 난 뒷전이야. 일이 먼저지. 나는 뒷전이야. 뭐 그때 함께했던 직장 동료들이 뭐 우선 이런 게 제가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줬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 입장이 되니까 아이들을 키워내는 입장이 되니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거를 의도적으로 나를 방치시킨 건 아니에요. 본인들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그때는 뭐 이런 자기계발 뭐 이런 육아에 대한 예능 프로그램 자체도 없었는데 유튜브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 그때는 참 바쁘셨구나. 그리고 의도적이지는 않았구나. 그리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되기도 하는구나. 근데 나는 그게 나에게 중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과잉 해석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그 불필요한 오해나 부모님과의 어떤 그 관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 글쓰기를 통해서 사실 내면 소통 글쓰기를 통해서 정말 많이 그래도 해결되고 또 지금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거죠. 그의 부족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현실적인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거, 건강하게 대처하는 거. 감정적인 동요를 조절하는 것은 기록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뭐 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심하시면.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로 대체하셔야 돼요. 심리적인 연관성을 보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고 결핍을 다루는 가장 성숙하고 적응적인 대처 방식이며 심리적 회복 탄력성과 관련이 깊다. 결국 내가 나의 결핍에 대한 욕구를 건강하게 채워주고 그것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이나 성장이나 이런 것도 균형 잡히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함께 저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이, 이 결핍에 대한 세 가지 태도, 그죠? 방치냐, 집착이냐, 조절이냐. 내가 혹시 방치하고 있을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 중에 뭐 운동이면 운동, 건강이면 건강, 독서면 독서, 아니면 나의 전공 분야에 대한 어떤 개발, 뭐 이런 것들도 있으실 수 있고, 다 하나하나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요. 집착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실 수 있어요. 특별히 내가 뭔가 화가 나고 있다. 내가 무언가가 못 참 답답하다. 그러면 무언가에 지금 내가 꽂혀 있을 터널링이죠, 터널링.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살짝 노크를 해서 여기가 아니야. 여기는 터널이야. 여기는 어둠 속으로 가는 거야. 잠깐 나와 줄래? 그래서 나오셔야 돼요, 살짝. 그 걸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빛을 보셔야 돼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나는 지금 나의 조절력은 어느 정도일까? 결핍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 결핍을 어느 정도 나는 어, 이 어레인지 하고 있을까? 관리하고 있을까? 돌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함께 해보는 오늘 강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조금 시간을 많이 썼네요. 그래서 거의 1시간 정도 이제 됐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많이 안 달고 계십니다. 그래서 댓글 소통도 질문 이런 거 막 그냥 다시 봤는데 멘토님 이런 거는 이거 아니에요? 막 이런 것도 괜찮아요. 와 이제 댓글이 안 달리니까 이런 딴지 거는 댓글들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살아있음을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매우 행복할 것 같고요. 아, 이 유튜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저희 좀 부캐로 좀 계속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좀 시간이 됐는데 함께 건강한 그런 우리의 정신과 몸과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이상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